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올해 세 번째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매수 대기자들이 혼란에 빠진 상황입니다. 과연 지금 아파트를 사도 될까라는 고민이 확산되고 있는데 오늘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과 올해 부동산 시장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작년에는 이제 1월부터 8월까지 상승세가 나타났고 초반에 좀 약하게 나타나다가 점점 강도가 세지고 7월에 좀 급등세가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8월 말에 대책이 나오면서 9월부터 12월까지 조정기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올해는요, 상승 기간이 굉장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강도가 세요. 그래서 2, 3개월 정도 과열 상승이 나타났다가 대책 발표고 나와서 1, 2개월 소강, 그 이후에 다시 상승, 그리고 대책 발표. 지금 이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수요가 더 훨씬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작년보다 수요가 강할까요? 일단 예금금리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작년 대비 1%포인트 이상 낮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됐어요. 두 번째는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자, 특히 경기도 지역 감소폭이 큰데 전세 매물 감소, 전세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무주택자들의 실수요 전환을 가속시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 심리도 작용을 했습니다. 올 이제 상반기에 경기 부양 정책과 유동성 확대 기대감이 커졌다는 거죠. 그럼 현재 어떤 상황이냐? 비규제 지역에 활발한 거래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8월 말부터 거래 급등세가 나타났고 솔직히 저가 아파트부터 고가 아파트까지 꾸준한 수요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공급, 매물수의 편차가 있어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비싸질수록 매물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가 아파트, 집값이 많이 올라갔으면 사람들이 막 팔고 싶어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더 움켜쥐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막 인기 막 매머드급 단지들,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막 수백 개의 매물이 등록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20, 30개도 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이 적다 보니까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면 어느 순간 매물이 싹 사라지고 부르는 게 값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급지 아파트 시장이 이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중저가 아파트는요, 갈아타려는 매물이 많아요. 이걸 팔고 비싼 아파트로 살려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래는 잘 되고 그 수요도 꾸준하지만 호가 상승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서울 한강벨트 분당 14억 이상 아파트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을 말씀드릴까요? 매수자가 살게요. 계좌 달라 그래요. 근데 계좌가 안 와요. 그러면서 한참 뒤에 공인중개업소 사장님이 전화를 줍니다. 매도인이 5천을 올린다고 하네요. 아니, 매물을 걷어들인대요. 이런 답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 부동산 호가가 순식간에 14억에서 15억으로 바뀌어요. 이게 불과 1, 2주 만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자, 올해 5월하고 6월 초에 이제 한강벨트 주변으로 이런 현상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수자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주변에 덜 오르는 아파트를 선택하겠죠. 또는 상승한 호가에서 조정을 하면서 매수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핵심지의 신고가 행진과 더불어서 한강벨트 주변 지역의 거래 증가세요. 대표적으로 동대문 이야기되고 있죠. 하지만 이런 분위기 말씀드리면요, 전혀 체감을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 국평기준 12, 14억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 자, 거래가 엄청 많은데 안 올라요? 아니, 그렇게 많이 산다고 하는데 6.27 대책 이후에 오히려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솔직히 지금 같은 상황 기다리면은 그냥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자, 그런 아파트까지 오르기 시작하면 곧 규제가 나온다는 점이죠. 무주택자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자, 공포로 가득했던 2023년에 그냥 전세 한번 연장했을 뿐인데 집값이 단 2년 만에 2021년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2023년까지만 해도 뭐 2021년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20에서 25%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아파트들이 핵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 뚫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라도 사자, 전세 거주자의 패닉 바잉까지 겹쳐지면서 투자 수요, 전세 거주자의 매수자까지 합치면서 계속해서 공급 부족 수요 확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 지금 사도 되나요? 송파구에 올림픽 패밀리타운이라는 4,494세대 매머드급 단지가 있죠. 전용 84 타입이 20억대 중반이라서 현재 송파구의 매머드급 단지에서 몇 안 되는 국평 기준 20억대 중반 접근 가능한 아파트라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떨까요? 34평 기준으로요. 지금 매물이 단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2개가 모두 다
저층이라는 거죠. 원래 이 전용 84 타입 1500세대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물은 단 2개, 그것도 저층이라는 겁니다. 또 수요가 많은 지역이죠. 레미안 공덕 3차 보겠습니다. 자, 616세대, 현재 전용 84 타입 기준으로 매물이 2개밖에 없어요. 자, 6월 고점은 19억 4천까지 찍혔는데 현재 1층 매매 호가가 19억 3천, 6월 고점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중층은 23억부터 시작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크죠. 뭐 사고 싶어도 매물이 없거나 매물이 있어도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단지만 이럴까요? 지금 인기 지역 대부분 그래요. 저층이나 새끼 매물만 남거나 또는 괜찮은 매물은 호가가 엄청 올라도 이게 몇 팀이 동시에 보면서 막 서로 계좌 달라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사는 게 맞을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멤버십뿐만 아니라 일반 영상에서 계속 강조드린 게 있어요. 집은 더울 때 팔고 추울 때 사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겨울에는 매물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학생들 학년이 마무리되는 시기라서 그래요. 반면에 여름은 매물이 없죠. 8월, 9월에 전세 매물이나 매매 매물이 급감하는 시기가 바로 여름이라는 겁니다. 매물은 10월부터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1월에서 2월은 겨울방학 시기예요. 자녀 있는 이제 가구에서 한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보통 매물은 3개월 전에 내놓죠. 매매나 전세나. 그래서 10월부터 증가한다고 말씀드린 거고, 또 이 시기에 신축 입주 물량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내 집에 들어가려는 조합원들, 그리고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가려는 세입자들의 이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매물들이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전세, 매매 시장에 매물이 풍부해지는 시기가 10월부터,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매물이 더욱더 확대가 돼요. 설령 매물이 늘어난다고 해도 수요가 많으면 소용없지 않나요? 지금처럼 막 줄 서서 집 보고 있는데 이거 매물 늘어나도 바로바로 소화돼 버리면 어떡하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상승장이라고 하더라도 집값은 1년 내내 오르지 않거든요. 정부가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승세가 커지면 더 강한 개입이 나오는 것도 경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대책이 나오면요, 일단 시장은 관망을 한다는 거죠. 제대로 나오면요. 현재 조심해야 될 곳은 어딘가요? 일단 올해 많이 급등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역은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물이 없어서 저층만 남은 단지, 예를 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들, 지금 투자 수요가 많이 오는 지역도 매물이 없으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고점 거래 대비 호가 차이가 큰 단지도 찾아보면 있거든요. 이런 것도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로 이런 곳을 좀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7, 8월에 이제 고점이 형성됐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상승률이 좀 미미한 곳이 있어요. 뭐 아예 안 오르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대비 덜 오른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지금 아파트 매매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한번 긍정적으로 보신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결론입니다. 한강벨트와 경기 인기 지역 중심으로 14호 이상 아파트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투자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급등 지역의 전세 세입자가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매수자는 오른 호가에 그리고 덜 오른 단지를 매수하면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고 급등 지역 주변으로 상승 지역이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물은 여름에 줄어들고 겨울엔 늘어나는데 지금은 1년 중 매물이 가장 적은 시기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올해 급등한 규제 지역과 매물이 굉장히 부족한 희소 지역, 그리고 실거래가와 호가 괴리가 큰 단지는요,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값은 1년 내내 오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급등한 만큼 더 강한 규제가 나온다는 것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9월 16일 멤버십 영상에서 2025년 매수와 매도 타이밍 이때 정리를 드렸고요. 2026년 많이 오를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흐름상 2026년에는 이런 아파트 수익률이 높아질 거예요. 멤버십 영상에서 체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입주장이 이제 시작된 이문 아이파크 자이 과연 사도 되는지 정리를 드렸습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은 주 3회 전용 영상에 올라가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유튜브 멤버십 선택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